기관우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기관 투자가들, 우리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전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이상훈 상무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썸머 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보통 행동을 합니까? 네, 뭐 저도 앞서 대기하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바이오를 본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의미 있게 들었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세 가지 정도를 눈여겨 보고 있어요. 이제 8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8월의 썸머랠리라든가 하반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라는 거는 첫 번째 미국의 이제 5차 경기 부양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시장에서는 대부분 낙관하고 있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초미의 관심으로 보고 있고 이거와 연장선상에서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이머징 쪽에 굉장히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들을 첫 번째 포인트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좀 식상하지만 코로나의 신규 확진자 수,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10만 명을 정말 돌파할 거냐? 지금 이제 7만 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그리고 미중 간의 경제를 넘어서 정치적 갈등이 어느 정도로 좀 더 강해질 거냐? 그러면 이것들의 뭐 유불리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가 미국 5차 경기 부양책인데 사실은 여러 전략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양책의 그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뭐 우리가 이제 이게 나올 거라는 것을 이미 좀 알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사실은 또 규모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미국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우리 이상무님의 특별한 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단 이제 미국 의회 일정들을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차 경기 부양, 그러니까 4차까지는 완료했다는 건데요. 뭐 2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3천조가 넘죠. 이만큼 4차 부양까지를 통해서 유동성 랠리는 지켜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가 경기 부양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5차 경기 부양책이 의회 일정을 감안하면 뭐 7월 말 내에 좀 만만치 않다, 통과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국 의회는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휴회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전까지 어떻게든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공화당에서는 1조 달러, 민주당에서 한 3조 달러 정도 의견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견 차를 좁히기 힘든 거고 시장에서는 한 1.5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뭐 한 1,500조, 2,000조에 가까운 돈이 또 5차 경기 부양책으로 있지 않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약달러와 함께 신흥국 마켓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말까지 경기 부양책, 5차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8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8월 10일까지 못 한다고 하면 뭐 어쨌든 8월, 9월은 실업급여까지 해서 추가 실업급여 한 600불 정도 되거든요. 안 나오게 되는 거고 미국 대선 레이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다라고 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8월 10일을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 8월 중순이나 8월 초쯤에 큰 조정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WHO 기준으로 그 공식에 따르면 WHO 기준으로 8월 초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10만 명을 돌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8월 초에 10만 명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주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두 가지들은 투자자들도 유념해서 봐야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뭐 일일 확진자 수를 우리가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전은 사실은 7만 7천 명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어저께부로 한 4만 7천 명. 그래서 약간 솔직히 혼돈스럽긴 합니다. 이게 정말로 10만이 갈지 안 갈지. 저는 미국 국민들 아니면 정치인들 아니면 정책들을 갖다가 다 아울러서 살펴봤을 때 저도 약간 그렇게 긍정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뭐 영사관을 다 폐쇄하고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뭐 오늘 내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어떻게 좀 익숙해져 가는 주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격화되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어떤 산업이나 섹터가 유리한지 우리가 꼭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 오늘도 이제 급격하게 급등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어떤 포지션에 놓여져 있고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냐, 안 하냐, 네. 우리 따라가야 되냐, 안 따라가야 네.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그 인텔의 이슈 때문에 좀 산업의 변화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중국 이슈가 또 있나 보죠, 삼성전자가?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네. 단기적으로 오늘의 시세는 뭐 달러 약세에 대한 신흥국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포지션이 좀 높아진 것,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텔의 칠라노가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스피로버 됐다, 넘쳐나는 네. 물량을 TSMC 아니면 삼성전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단기 모멘텀을 제공했는데 네. 저희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이슈에 놓여 있고 앞으로 좀 더 사야 되냐, 좀 장기 그림을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네. 바로 이제 반도체 패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1950년하고 70년에요. 반도체 패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죠? 미국이라는 데가 갖고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 뭐 우주와 산업 시설에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패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일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게 1970년이에요. 1970년도에 싸고 반도체 잘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등장했고요. 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로 네. 화면에 잘 나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이 대목에서 짚어주고 싶은 게 네.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1990년대에 넘어왔냐라는 네. 것들이죠. 이게 바로 1986년에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정 때문이다. 이게 결정적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이게 미국이 일본이 너무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하고 일본으로 패권이 넘어가니 이것은 미국 안보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좀 생산을 제한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협정을 맺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은 반도체 생산이 위축되고 그 패권은 당연히 옆 나라인 대만과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리고 협정을 한다, 압박을 한다. 네. 최근 이슈와 비슷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협정에 위반된다, 스파이다, 압박한다. 네.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 이상무께서는 5G의 하웨이의 압박 이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좀 보면 반도체에 대한 압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전방위적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결국 하고 싶은 것은 뭐 디스플레이 굴기도 있지만 반도체 굴기거든요. 이 반도체 굴기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이 패권이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을 막아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도 20년 주기로 패권이 이동됐거든요. 지금 한국이나 대만이 패권을 가져온 지 거의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뭔가 이제는 중국한테 패권을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좀 있었는데 이때 미국이 나타나 다시 중국을 압박해주면서 TSMC라든가 거기서 스피로버되는 한국의 파운드리 업체 삼성전자가 이 패권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뭐 중국산 제품 잘 안 팔리니까 뭐 삼성전자가 손해를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패권 싸움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패권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 비엔키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이상윤 상무께서 특이하지만 참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논리로 반도체 패권을 중국으로부터 좀 막으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더 부흥할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삼성전자에 이롭다라는 논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장기적인 비유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인텔의 이슈가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 딱 머리에 이미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중기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삼성전자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하반기에는 늘려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면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묻겠죠. 결국 반도체 굴기는 막을 수 없는 거고 중국의 SMIC 같은 기업들이 상장도 하면서 8조 원을
조달을 하면서 결국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는 위협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네. 이 패권을 삼성전자가 더 가지고 가고 연장하려 그러면 이 고민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 흔적의 키워드가 바로 이제 초격차라는 얘기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초격차를 계속 강조하는 게 결국은 중국 업체들이 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패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면 삼성전자는 초격차를 통해서 이 기술적 레벨을 늘려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7나노, 뭐 TSMC 6나노 개발하고 있는데 SMIC 뭐 14나노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초격차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 EUV 공정 같은 관련 업체들, 뭐 소부장 업체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투자 힌트도 그런 관련 밸류 체인에서 좀 찾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사실은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EUV 공정이 꼭 필요한 것이고, 뭐 EUV 공정이 꼭 필요한데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EUV 공정 관련 종목들 꼭 EUV에 들어가야 되는 거, 뭐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불화수소라든지 아니면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신경 써서 좀 더 공부하고 투자할 만한지 좀 리서치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좀 더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당연한 지적이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초격차라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EUV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뭐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퀄을 진행을 받아야 되고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그 장비 수가 늘어나면 국산화 시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네. 관련 업체들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소재 업체도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5G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뭐 초격차답게 6G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5G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6G 웬 말이냐. 이게 바로 초격차입니다. 네네네. 이 글로벌 선도업체인 삼성전자가 중국의 패권 도전에 맞서서 하고 있는 글로벌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투자도 그런 미래에 맞춰서 좀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수익은 거기에 바로 숨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 건지 너무 크나큰 힌트를 드린 겁니다. 명쾌한 해답 감사드리고요. 전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이상윤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